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단어는 원입니다.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원의 방정식은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이제 앞으로 고2나 고3 때도 꾸준히 이게 다른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원이라는 게 뭘까요? 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느 평면에 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평면하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있을 건데, 자, 그 점들을 다 연결을 해봤더니 어떠한 도형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형을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 그게 원의 이제 정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점, 이 위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의 중심. 이 중심에서 모두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텐데, 자,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자, A, B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가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좌표 평면에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좌표 평면이 있어요. 근데 원이 있네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얘예요. 그래서 이 좌표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 둘레에 있는 임의의 아무 점, 그 점을 내가 P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원이 있는 점, 이거를 우리는 앞에서 배운 걸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거리가 뭐냐면 바로 x-a의 제곱 그리고 y-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뭐였죠? 바로 반지름이었잖아요. 이 길이가 반지름. 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니까 x-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b의 제곱 얘는 r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표준형. 자, 제가 지금 표준형을 구했는데 자, 볼게요. 바로 어느 부분이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뭡니까? 원의 중심이죠. A가 X좌표, B가 Y좌표. 그리고 이 제곱 아래에 있는 이 숫자 R, 얘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였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우리가 바꿔놓으면은 원의 중심과 또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자, A가 0, B가 0 이렇게 되겠죠.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입니다. 원의 중심은 당연히 원점이 있고요. 0,0 그리고 반지름은 r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본형이고 이제 이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여기 볼게요. x축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중심이 이리 옮겨지죠. 반지름은 똑같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게 바로 표준형. 이제 뒤에 이제 또 우리가 일반형을 공부를 할 텐데 일반형은 이 표준형을 다 전개한 겁니다. 다 전개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원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0,0인 기본형이고요. 그리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게 r의 제곱이다. 그게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원들이 이제 x축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원이 x축 또는 y축에 접한다거나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가? 자, 먼저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합시다. x축 위에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이제 나는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Y축으로는 이 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원점에서 이렇게 A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원의 중심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x-a의 제곱. 그죠? X축으로만 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Y축은 이동하지 않았죠? 그리고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또, 이제 이게 Y축으로만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Y축으로만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Y축으로 이동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얘도 우리가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Y축으로 B만큼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느냐? 자, X축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Y축으로만 이동했으니까 Y-B의 제곱. 자, 반지름도 평행 이동하면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R의 제곱. 그래서 어느 축으로 중심이 X축이냐, Y축이냐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축 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 X축이나 Y축에 접할 때가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축에 접하는 걸 봐볼게요. 자, X축에 접하는 경우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X축에 접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X축의 원점에서 시작을 합시다. 원점에서 A만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또 B만큼 이동을 했는데 자, 이 길이가 뭐랑 똑같아요?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죠. 원의 반지름. 그래서 얘는 우리가 R의 제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그러면 문제 풀 때 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x-a의 제곱 플러스 자 y-b의 제곱은 똑같아요. 표준형이랑 똑같은데 이게 뒤에 r의 제곱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똑같다? b와 똑같다. 즉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길이와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제곱으로 해야 우리가 문자가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y축으로 접하는 경우를 볼게요. Y축에 접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Y축에 이렇게 원이 접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을 생각을 한다면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죠? 바로 이 길이. 이게 A랑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바로 뭐다?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인데 얘는 r 대신 a를 써서 문자를 하나라도 더 줄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기본형과 표준형 우리가 기본형과 표준형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원의 중심이 x축에 있냐 y축에 있냐에 따라서 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좌표축에 접한다면 좌표축에 접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풀 것인가? 자, 보시면요. 나중에 원을 보시면 어떤 원이 있냐면요. 문제 나오겠지만 이 원이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해요.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자, 봅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만큼 B만큼인데 여기는 A만큼 이동했어요. 여기는 B만큼 했어요. 근데 반지름이 똑같죠. 즉 A도 B도 R도 이렇게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A도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고 B도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B보다는 그냥 다 R로 뭐 A로 통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A로 통일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 풀이하는 과정이 R로 풀이를 하는 편이 많아서 이렇게 한 문자로 통일만 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형, 표준형, 그리고 중심이 축에 있는 경우, 그리고 원이 축과 접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심이, 자,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 P, 자,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 P라는 점이 마이너스 1, 0이 지나는 원. 이거를 지나는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힌트가 얘죠. 원의 중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빼면 된다고요. 빼.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그리고 y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가 r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마이너스 1곱에 0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중심이 얘입니다. 그리고 P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P라는 점과 이 중심에 있는 점이 길이가 바로 뭘 의미해요?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뺍니다. 3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아, 그러면은 루트 10이죠. 얘가 바로 뭐다? 반지름이다. 그러면 나는 루트 10만 집어넣기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루트 10이니까 제곱이 있습니다. 제곱이 있어서 그냥 10.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봐볼게요. 두 번째 문제 봐보시면은 두 점을 지나요. 두 점. 자, A라는 점이 있고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B라는 점은 3,0이네요. 이 두 점을 지나고 자, 반지름이 루트 1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 원의 중심을 내가 미지수로 잡을게요.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원의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 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x-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b의 제곱. 얘가 13이네요. 제곱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이 있으면 이 원이 위에 있는 점 두 개가 아무 점이나 찍었을 때 뭐 A하고 B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A의 XY 좌표를 이 식에 대입하고 B의 XY 좌표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이 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X하고 Y에 넣는 겁니다. A, B에 넣으시면 안 돼요. A, B는 원의 중심이니까. 자,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는 0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얘가 13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의 제곱은 13입니다. 자, 이번에 얘 넣어볼게요. 3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찬가지로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3. 자,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의 제곱은 또 13.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볼게요. 자, 그럼 A제곱 없어지고요. B제곱도 없어지고요. 자, 2A에서 마이너스 6A를 빼니까 8A가 되겠죠. 13, 13도 없어집니다. 1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8은 0이 된다. 아, 그래서 A는 1이구나. 그죠? 자, 그럼 A가 1이면 자, A를 여기에 넣어볼게요. 여기에 넣을까요?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 넣어보면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은 13. 그러면 b의 제곱은 9죠. 그런데 다른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면 b는 플러스 3도 되고요. 마이너스 3도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A가 1하고 3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A가 1하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인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쓰셔야 되는 거죠. 자, A와 B는 뭐죠?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는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얘가 13이라는 원이 하나 나올 거고 또 다른 하나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봐보시면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B는 7,4예요. 자, 근데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지름의 양 끝점. 봐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원이 있다면 이렇게 지름이 있을 텐데 바로 이 한 점이 A, 이 한 점이 B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A하고 B의 중점이 뭐가 됩니까? 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내가 중심으로 놔두는 이 점은 A와 B를 1대1로 내분한 점. 자, 내분을 해볼게요. 자, 2분의 중점 구하는 식이니까 6,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그리고 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 그리고 2분의 2니까 1. 얘가 뭐예요? 원의 중심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냐?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죠. 자, 이제 반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은 뭐예요?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다. 자, 그러면 길이 구해볼게요. 7-3이니까 4의 제곱 플러스 4-1이니까 3의 제곱. 그럼 25니까 얘는 5. 그럼 얘가 5가 아닙니다. 5의 제곱이에요. 자, 반지름이 5예요. 그래서 R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그래서 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축에 접하는 걸 한번 볼게요. 원의 중심이 좌표가 4,3이에요. 그런데 이게 X축과 접하는 원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좌표를 안 그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X축과 접한다? 그럼 이런 원이 되겠죠. 자, 원의 중심은 뭐다? 여기는 4,3이다. 그러면 이 높이가 Y의 높이가 바로 뭐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그랬죠. 자, 원의 중심 알면 나는 식 세울 수 있다 그랬어요.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은 3. 그래서 3의 제곱 또는 9 이렇게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요. 7,-3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볼게요.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러면 또 그림을 그리면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Y축에 접하니까 7,-3 밑에 있겠네요.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맞죠? 7,-3 이런 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얘는 지금 보니까 x축이 7이고 y가 마이너스 4이면은 제대로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는 7, 이 길이는 7,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임의로 우리가 y축에 접했다만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7,-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x-7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인데, 자, 마이너스가 있지만 우리는 빼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r의 제곱인데 r은 뭐다? 이 x의 길이랑 똑같다. 그래서 7의 제곱 또는 49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형과 표준형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무리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 우리가 이번에 배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기본형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얘가 r의 제곱이다.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경우고요. 자,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평행이동했죠. x축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요.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이 a, b다. 반지름은 또 똑같이 r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에 대해서 기본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